때리면 말을 좀 듣나? 자, 31페이지 연습예제 1번. 자, 연습예제 1번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그림과 같은 도형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 31페이지. 31페이지. 그 앞에 기본예제 3번 과제하고도 약간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야. 31페이지 연습예제 1번. 문제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문제의 그림의 조건은 뭐 간단해요.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가 있고,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X축으로 했었을 때, 반지름이 A이면서 같은 이 원에 접하고, 기존의 원에 접하고, 반지름이 A인 원, 중심이 같은 X축상에 있는 접하는 원 A의 C1을 생각하자. C1을 생각하자. 그리고 이 C1에 대해서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놈들을 계속 접하도록 해가지고 큰 원을 둘러싸자는 거야. 반지름 있는 원을. 그리고 N개의 원을 가지고서 C N번째의 원이 제일 첫 번째 원에 딱 닿도록, 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유형 잘 한번 생각해봐. 어떤 식으로 이 유형을 알아놓냐면, 암기해놓냐 하면, 동일한 도형으로 어떤 하나의 도형을 둘러싸는 문제야. 큰 틀에서 보면. 그치? 동일한 도형으로 어떤 하나의 도형을 둘러싸는 문제. 특히 이렇게 원을 둘러싸는 문제. 또 하나는 원과 원에 접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분석해 갈 때 기본적인 거는 임의의 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을 밝히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에 대한 성질과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그치? 모든 원에 대한 특성과 이것이 이 문제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문의 성질을 다 얻어낼 수가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것과 형태는 다르지만요, 정円각형의 문제 같은 것들. 정円각형은 바깥에 외접원이나 안쪽에 내접원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그리고 내접원이나 외접원의 중심이 정다각형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이 패턴을 생각하면서 그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약간은 비슷한 성향이 있다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죠. 정円각형 문제와. 이게 분석 방법도 비슷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이것을 둘러싸는 원의 개수는 개수 n은 반지름 A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반지름 A가 임의의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치? 왜냐하면 마지막에 딱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임의의 원 가지고 원을 하나 놓고 임의의 반지름의 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돌려가지고 마지막에 딱 맞도록 항상 맞출 수 있어? 그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반지름 A는 둘러싸는 원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이 A가 종속되게 돼요. 즉 A는 뭐의 함수야? N에 대한 함수야. N에 대한 함수야. 자, 문제 1번에서는 이 A와 반지름 A와 N의 상호 관계를 밝히시오. 이게 1번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자, 이 원과 원이 접하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선을 하나 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모든 접하는 원이야. 내접하는 원이건 외접하는 원들끼리건 간에.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은 그 원의 중요한 특징의 원을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점이 되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을 일단 보조선으로 무조건 하나 그어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마치 정다각형 문제를 분석하려면 정다각형의 중심을 하나 잡아놓고
정다각형의 중심부터 일단 꼭점부터까지 연결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정다각형의 이 꼭점까지 요 길이가 나오죠. 요 길이는 원의 내접원의 반지름이지.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을 갖다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 또 하나 중요한 선은 뭐냐면 원들의 접점이야. 원과 원의 접점에 관한 부분들. 알겠지? 중심으로부터 요 원의 접점까지의 선분을 갖다 연결하게 되면 이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이르는 선은 항상 뭐가 되도록 돼 있어? 수직이 되도록 돼 있어. 그치? 그렇잖아. 자, 이 중심을 O라고 그러고 요 중심을 OK, 이 접점을 PK라고 하자. PK라고 해? 그러면 삼각형 O, OK, PK는 항상 뭐가 만들어지게 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지. 그리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분 때문에 이 길이는 고정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원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모든 원들이 다 이런 동일한 성질을 가지지. 자, 그리고 이때 똑같은 원들이 둘러싼다 혹은 정円각형이다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단위원 하나의 단위원이 차지하는 영역을 중심각의 크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각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원이 도대체 몇 개가 둘러싸고 있느냐가 저 중심각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 즉 n이라는 값이 저 중심각 안에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치? 실제로 이 원에서는 이런 조건에서는 이 중심각 원 하나가 차지하는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전체 2파이를 n개가 나눠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n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반쪽짜리 직각삼각형에 의해서는 여기가 얼마가 되게 돼? n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이거 원 하나의 절반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 정다각형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꼭점들을 연결한 단위체. 마치 저기 원 하나에 대한 단위체를 생각했듯이 한 변에 대한 단위체 생각해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만들고 이때 중심각이 뭐다? 봐봐. 이때 중심각은 뭐야? 이게 정n각형이면은 이 중심각은 2파이를 n으로 나누면 되지?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하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모든 성질 다 얘기할 수 있죠. 이쪽 한 변의 길이뿐만 아니라 이 삼각형의 면적, 이 삼각형의 면적에 n배하게 되면은 정다각형의 면적, 둘레의 길이 다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알겠지?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인 거야. 알겠죠? 자, 1번 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이걸로 해결했어. 그리고 여기서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에 대해서는 항상 원의 반지름 A가 적용되게 되니까 N과 A가 어떻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둘러싸는 원의 개수는 중심각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거야, 항상. 알겠지? 그러면 A와 N은 삼각형 O, OK, PK에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쵸? 선분 O, OK의 길이는 얼마? 1 플러스 A. 그 다음에 OK, PK의 길이는 얼마? 그치, A. 그 다음에 sin n분의 파이. 직각삼각형이니까. sin n분의 파이는 뭐가 되어지에 따라서 1 플러스 A분의 A. 그렇게 해서 A와 N이 연결되는 거야. 둘러싸는 원의 반지름. 실제로 이 정다각형에서도요. 한 변의 길이는 이 중심각과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요게 삼각함수의 값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해서 이거 직각삼각형으로 분해해서 분석해보면 여기에 있는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게 돼? R sin n분의 파이의 2배지. 그치? 둘러싸는 변의 개수, 둘러싸는 원의 개수들은 그 중심각의 크기로 들어가서 변의 길이라든지 삼각형 여러 가지 성질들과 삼각함수로서 관여하게 된다. 알겠죠? 그럼 1번 끝난 거야. 자,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a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n에 대한 a의 함수는 그냥 정리하는 거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사인 n분의 파이분의 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알겠지? 자, 2, 3번은 여기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마지막 4번 문제. 자,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자. 회전체의 부피 계산하는 문제. 어떤 회전체냐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원들을 요 중심축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거예요. 빙 둘러서. 그러면 이 원이 훑고 지나간 자치는 어떤 도형을 만들어? 공간에서. 원이 있다? 얘가 이렇게 삥 돌아가면은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도너스. 그치? 도너스. 이 도너스 모양의 부피를 계산해서 모든 원들을 회전시켰을 때 도너스의 부피의 합의 극한을 계산해라. 정적분의 형태로 나타내라. 요게 마지막 문제야. 요건 좀 어렵거든? 대신에 요거 뭐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는 것보다 한 가지 회전체의 최적. 이런 도형. 자, 하나의 직선이 있고 공중에 하나의 원이 있다고 하자. 회전축과 도형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간단. 함수 fx에 대해서 둘러싸인 면적에 대한 회전체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 교과상에서 지금 회전체의 적분은 빠졌잖아. 그치? 그러나 논술 문제에서는 회전체 적분은 당연히 등장할 수 있어. 왜냐하면 공식 하나 주면 되거든. 자, 함수 fx에 대해서 이걸 x축 둘레로 회전시킬 때 회전체의 부피는 인테그럴 뭐 a에서 b까지라고 한다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파이 fx의 제곱의 dx로 나타낼 수 있다. 제시문에 이거 하나 주면 회전체 적분식 공식 끝나는 거거든. 회전체 공식 이거 하나야. 이거 뭐냐면 파이 fx의 제곱이란 요 함수의 값이 특정 x에 대해서 요것의 함수의 값이 fx잖아. 그치? 파이 fx의 제곱이란 이러한 원판이죠. 얘가 회전할 때 만들어지는 요 끝점이 회전해서 만드는 요 원판이야. 원판에다가 요 dx는 우리가 구문적으로는 요건 델타 x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얇은 두께를 나타내는 거야. 얇은 두께. 그럼 뭐 계산하게 돼 이거? 원기둥이지 원기둥. 짧은 원기둥을 무지 많이 더해가자. 그래서 전체 부피 계산하자. 여러분 입체 최적 계산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야. 알겠지? 회전체는 입체의 최적을 구하는 문제에서 회전체는 입체의 최적에서 얇은 원판, 원기둥의 형태를 더하는 입체 최적 방식이 회전체 적분인 거야. 이해돼? 알겠지? 회전시키면 어차피 여기서는 원형이 나타나니까 표면의 단면은 어떤 원인은 항상 나타나지. 회전체의 단면은 항상 뭐야? 원이잖아. 그치? 함수를 이렇게 쫙 회전시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쉽게 다루는데 이런 거는 계산이 무지하게 어려워. 왜냐면 함수 fx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이거. 함수 fx가 쉬우면 요 계산 별게 아니야. 근데 이런 함수 생각해봐. 이거 원함수야. 원에 대한 함수야. 방정식이야.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거기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걸 회전시킨다. 이 방정식 더럽게 생겼죠 이거. 그치?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 이게 이 원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이걸 회전해야 돼. 이걸 회전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y에 관한 식으로 고쳐가지고 그치? y에 관한 식으로 고쳐가지고 그걸 제곱해서 파이를 곱해줘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쪽에 회전한 거에서 아래쪽에 회전한 걸 빼줘야 되지. 가운데를 뽕 빼먹어야 되니까. 돌았으니까 가운데 뽕 빼먹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바깥쪽 회전에서 안쪽 회전한 걸 빼줘야 돼. 그러니까 무지하게 복잡한 계산이 돼. 그런데 여러분들 요 파푸스 곤란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 요거 하나만 알아도 뭐냐면 이러한 회전체는 적분을 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원의 단면적을 S라고 할게요. 알겠죠? 뭐 당연히 반지름이 A라고 한다면 이 원의 단면적은 파이 A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h라고 할게요. 원의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 자, 한 가지 주의사항. 이 방법을 쓸 때는 원과 회전축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회전시키려는 도형과 회전축이 떨어져 있어야 돼. 자, 얘를 회전시켜서 얻어내는 고리 모양, 도너스의 고리 모양의 이런 단면이 원인, 고리 모양의 부피는, 이것의 부피는 2파이 h에 단면적만 곱해주면 바로 부피 나옵니다. 적분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2파이 h의 파이 a 제곱이 바로 이 고리 모양의 도너스의 부피야. 알겠지? 심지어는 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원이 아니라 사각형,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동전, 뭐 엽전 같은 고리,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2파이 h. 여기서 2파이 h는 뭐냐면, 이거 원둘레잖아, 2파이 h는. 반지름의 h는 원둘레지. 그치? 그게 뭐냐면, 얘 원의 중심이 한 바퀴 회전할 때 이 회전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야. 요게 2파이 h야. 그래, 안 그래? 어차피 우리 이거 회전할 때, x축을 중심으로 얘가 삥 돌아갈 때 중심이 돌아간 자체의 길이가 2파이 h야. 그리고 s는 요 단면, 요 원의 면적이야. 그리고 요걸 자세히 생각해보면 얘는 기둥의 부피하고 같아요. 얘는 기둥의 부피예요. 어떤 기둥이냐면 단면적이 s이고 밑면의 면적이 s이고 높이가 2파이 h인 기둥의 부피예요. 이거. 이 식이. 즉 고리 모양의 부피는 단면적에 해당하는 밑면과 중심 있죠? 중심. 그치? 단면의 중심이 쭉 훑고 지나간 요 둘레의 길이를 높이로 가지는 원기둥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원기둥으로. 뭔 얘기 알겠어요? 요걸 이제 파푸스 굴란 정리라고 그래. 그럼 마지막 문제에서 요걸 회전시키는데, 자, 요걸 다 회전시켜서 시그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떤 임의의 CK를 회전시켜서 시그마 0부터 n까지를, 2부터 n까지를 갖다 우리가 시그마 하면 돼.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요거 회전시킬 때 필요하는 마지막 내용. 요거 회전시킬 때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요거 회전시킬 때 요 단면, 요 면적은 바로 알 수 있잖아. 파이 a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핵심 뭐만 알면 돼? 그치? 회전축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임의의 k번째 원에 대해서 hk만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거야. hk만, 기하학적으로. 자, hk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쵸. 삼각함수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요각도지. 그치? 요각도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1 플러스 a니까. 1 플러스 a의 사인 세타 k만 하면은 어때? 요거 나오지? 그래가지고 저 공식에다 대입해서 시그마 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다만 이제 그 마지막 문제 보면은요, 원의 개수가 n개가 아니라 원의 개수를 2n개로 이렇게 늘려놨어. 짝수개로. 원의 개수를 2n개로 이렇게 늘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마지막이, 이쪽에 마지막이 cn 플러스 1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위쪽에 n개, 이쪽에 n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위쪽의 원이 회전하면서 아래쪽 원과 완전히 만나게 되지. 대칭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회전체를 계산할 때 아래쪽은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위쪽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위쪽만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회전시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2n개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2n개면 원 하나가 차지하는 각이 n분의 파이로 바뀌게 되지, 이때는. 그치? 2n개분의 2파이니까. 그치? 그리고 요 한 각의 크기는, 요 한 각의 크기는 2분의 1로 또 줄어들지. 그치? 반쪽짜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요 사이에서, 요 각의 크기는 요 사이에서 원이 몇 개 들어가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이제. K번째까지. 그러면 중심각 나오지? X축으로부터 각 나오잖아. K번째 원까지 각이 몇 개가 들어가요? 원이 몇 개 들어가요?
꼼꼼히 점검해주면 돼. 몇 개 들어가? 맨 끝에 원과 맨 처음에 원은 전체가 안 들어가고 몇 개 들어가요? 반만 들어가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몇 개의 원이야 결국은? K-1개. 반쪽 빠지니까. K개의 원에서 반쪽 빠지니까 K-1개의 원. 그럼 요 각도는 얼마 되는지 알겠지? 원 하나가 n분의 파이를 차지하고 이런 규칙들이야. n분의 파이를 차지하고 K-1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의 사인 값에 1 플러스 A. 물론 A도 n의 함수라고 그랬어. 우리 1번에서 A도 n으로 나중에 고쳐줘야 돼. 그러면 요게 HK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원을 회전시킨 면적은 부피는 어떻게 되게 돼? K번째 원을 회전시킨 부피는 파이 A의 제곱에다가 HK에 해당하는 1 플러스 A의 사인 n분의 파이의 K-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의 계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단계별로 저런 패턴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는지, 원과 원이 접하는 문제, 동일한 원들에서 둘러싸이거나 정円각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알겠지? 그런 방향성이나 감을 좀 잡아놓자. 요게 올해 성대 작년에 2016학년도 성대 기출문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거의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과제로 풀 정다각형 문제가. 여러분들이 과제로 푸는 정다각형 문제가 성대 문제로 거의 비슷한 정도 나오고,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는 기하 문제에서, 도형의 문제에서. 응? 정말 도형의 문제에서 다루기 제일 쉬운 게 뭐야? 다각형 문제들이잖아. 정다각형 문제들.